이미연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연구교수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사실 저희 포럼이 연휴 직후라서 일정상 좀 참석이 좀 어려우시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특별 강연에서 지역혁신 기반 교육 전략 그리고 AI 기반 학생 역량 성장 지원 사례를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고 우리 대학의 학생 성공을 운영 구조로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학생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말 많고 또 다양하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면 되지? 라는 게 조금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학생의 성공 여정 흐름으로 연결시켜서 학생 성공 운영 모델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학생 성공 관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그 어떤 실행 구조로 설계할지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의 미래 모델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좀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학 혁신 사업에서 혁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워낙 또 자주 쓰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혁신, 또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면 그것도 혁신, 또 AI를 붙이면 또 혁신처럼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작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대학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학생의 성공이라는 기준에서 지금의 혁신을 다시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문제의식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대학 혁신은 무엇을 바꾸려는가? 인데요. 이제 대학은 일부 학생의 성취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지나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I를 도입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교육과 학생 성공을 지향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물론 AI 도입 자체도 정말 중요하죠. 많은 대학이 이미 AI 기반 지원을 도입을 했고 또 학생들도 일상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또 하고 있죠. 다만 이제는 도입했는가를 넘어서 그 AI가 학생 성공에 실제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학생 성공을 기준으로 대학 혁신을 다시 보면 어떤 운영 구조가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질문을 AI 시대라는 맥락에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첫째, 대학 혁신은 이제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구조적 전환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대학이 AI, DX 도입을 빠르게 진행하고는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내 경험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변화는 아직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인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학습 경험과 성공 경로를 바꾸고 있는 것인지
AI를 도입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이 학생 성공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성공을 기준으로 혁신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동아대학교는 어떤 혁신의 방향을 선택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은 기술을 얼마나 도입했는가 보다는 학생의 성공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보장을 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둔 방향을 선택을 해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으면 든든하고 또 없으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생 성공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기술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기술을 학생 성공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정하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기술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 도입 자체는 차별점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AI나 DX는 많은 대학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또 도입했는가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은 있는데도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성장 경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쓰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지? 라는 질문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의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그 혁신이 학생 성공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학교마다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본부 부서의 비교과뿐만이 아니고 또 교과 운영과 학과 단위 지원까지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뭘 먼저 해야 하지? 가 한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의 성장이 어떤 순서로 누적되는지를 대학의 성과로 설명하기도 어려워지죠. 결국에는 우리 대학만의 혁신 모델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성과가 관리되고 환류되는 구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질문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우리는 많은 걸 하고 있는데 학생의 변화는 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울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내외 연구와 포럼 논의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 전략과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백화점식 나열에 머물러서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교육적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는 대학 혁신을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 성공을 중심으로 연결된 운영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앞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학 혁신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식 구조는 나열형, 그리고 체인 링크드 구조는 연결형, 오픈 이노베이션 구조는 확장형입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구조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대학들이 겪는 익숙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로, 비교과, 학습 지원, 취창업처럼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프로그램 목록을 중심으로 쌓이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마치 백화점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은 많은데 안내가 없으면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에게는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지가 한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결형과 확장형을 학생 성공 관점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두 번째, 체인 링크드 구조입니다. 기획, 실행, 성과, 점검이 이어지고 또 결과가 다시 교육으로 환류가 됩니다.
마지막은 오픈 이노베이션 구조입니다. 지역 산업과 또 연결을 해서 학습 환경을 확장하는 방식이고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협력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 구조도 결국에는 학생 성공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서에서 그 운영 기준을 어떻게 세워두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자율혁신계획서에 제시된 우리 대학의 혁신 비전 목표 체계인데요. 붉게 박스된 저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대학 혁신의 목표가 학생 성공에 실현하는 교육 혁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학생 성공이 목표이고 또 나머지 전략과 사업은 그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운영 모델은 새로운 방향이 아니라 이 학생 성공 목표를 현장에서 운영 구조로 보이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과로 만들려면 다음처럼 질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AI DX를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학생에게 어떤 성공 경로를 만들어주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질문은 무엇을 도입했는가에서 우리는 학생의 성공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이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학이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는 길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던진 질문을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 그림인데요. 도입이 아니라 학생의 성공 경로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모델의 중심은 학생 성공 중심이 전략이고 맨 위에 학생 성공이 있습니다. 주변의 4가지 장치는 그 경로가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AI DX로 상담, 학업, 비교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조기 신호를 포착하고 맞춤 안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초개인화 학생 지원으로 위기 학생을 빠르게 회복을 시키고요. 세 번째로는 유연한 학습 구조로 학생이 자기 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환류로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결국에 목표는 학생이 물어봤을 때 대학이 지금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건 이 구조를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인데요. 이제부터는 이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실행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는 학생의 선택이 중심이었죠. 학생이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나씩 고르고 그게 자기한테 잘 맞으면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는 많아도 학생 입장에서는 다음이 무엇인지 흐름이 잘 보이지는 좀 않죠. 그래서 실행 구조를 선택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겪는 경험의 흐름으로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 안내 없는 선택은 자유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미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부터 이 실행 구조를 경험의 흐름 기준으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은 이제 학생의 성장 흐름을 기준으로 3단계로 잡아봤는데요. 무엇을 먼저 깔고 그리고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까지 넓힐지의 순서입니다. 먼저 기반 구축은 학생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늦기 전에 잡아주기 위해서 AI 학사 어드바이저랑 조기 신호 체계를 깔아두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다음 고도화는 이제 상담 학습 진로 지원이 따로 놀지 않게 원스톱으로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확장은 학생의 학습과 경험이 마이크로 디글이나 진로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로를 넓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성과 환류는 전 단계에 붙어서 데이터를 보고 점검하고 운영과 정책 개선으로 다시 돌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학생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로드맵을 학생 입장에서 풀었으면 선택, 경험, 흐름 이 3단계로 나타납니다. 처음 선택 단계에서는 학생이 길을 고를 수 있도록 경로를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 경험 단계에서는 상태를 보고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게 붙고
그리고 마지막 흐름 단계에서는 그 성과가 진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경로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 뒤가 아니라 흔들릴 때 바로 붙는 운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지금 뭘 하면 되는지가 보이고 또 학교는 위기 신호에 더 빨리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선택 경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DX를 어떻게 배치해서 작동을 시킬지 실행 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X는 새로운 시스템을 더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핵심은 기술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해서 학생의 성장 흐름을 끊김없이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 경험 흐름이 이어지는 성공 여정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에 이미 있는 자원이 학생 성공 여정이라는 기준을 만나게 되면 끊기지 않는 지원으로 바뀐다라는 그림입니다. 먼저 AI 학사 어드바이저, 상담, LMS, 비교과, 성과 데이터처럼 각 부서에 이미 운영 중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는 각각 따로라서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처럼 기준을 학생 성공 여정, 즉 선택 경험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자원을 묶어두면 오른쪽처럼 학생은 필요한 순간에 지원이 원스톱으로 연결이 돼서 경험이 끊기지 않게 됩니다. 요지는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학생이 끊기지 않게 경험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생 성공 여정은 개념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핵심 장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AI 학사 어드바이저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선택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해서 안내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 원스톱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상담, 학습, 진로 지원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허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환류입니다. 했다라고 끝내지 않고 또 성과를 축적해서 다음 운영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돌아갈 때 그때 학생 성공 여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모델을 실제로 굴리는 운영 전략인데요. 디지털 전환은 추가가 아니라 점검 개선이 돌아가는 운영 방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도입이 아니라 운영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챗 GPT 도입했나요? 아니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AI 플랫폼 쓰고 있나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도입 여부가 중요한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구라도 그게 학생의 학습을 이어지게 했는지, 그게 성과를 남기게 했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디지털 전환이 도입이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학생 성공에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개인화 적시 지원으로 위험 신호를 빨리 잡고 또 필요한 지원이 바로 연결이 되는지. 두 번째는 경로의 가시화로 학생 입장에서 학습, 비교과, 진로가 연결이 되면서 다음 선택이 가능해졌는지. 세 번째는 환류의 제도화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점검하고 개선이 반복이 되는지. 저는 이 세 가지가 디지털 전환을 성과로 설명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운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도입 중심은 무엇을 도입했냐에 머물러서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기가 쉽고 또 관리는 사용량이나 참여율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성과 중심은
학생에게 실제 변화가 있었냐라고 바뀌면서 운영은 통합 연계로 전환이 될 거고, 관리 포인트도 성취, 이탈, 경로 개선으로 이동할 겁니다. 결국에는 개선은 데이터 기반 환류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5년 저희 자율혁신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성과관리 환류 구조입니다. 성과를 데이터로 점검하고 또 환류로 개선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PDCA 기반으로 정기 점검을 돌리고 또 IR에서는 지표와 분석 근거를 또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성과를 학생 성공 기준으로 다시 정렬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로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또 성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프레임은 자율 성과 지표 6개를 우리 대학이 현재 적용을 시켜서 운영 중인 성과관리 기준인데요. 1번에서 3번은 교육과정이고 4번은 교수 학습 역량이고요. 그리고 5번은 개인 맞춤 학생 지원, 6번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 경영입니다. 지표는 포스터처럼 붙여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다시 반영하는 흐름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흐름을 누가 함께 굴릴 것인가가 중요해지는데요. 저희는 거버넌스를 복잡한 조직도 대신에 결정, 분석, 실행이라는 이 3단계 흐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결정하고 또 IR센터에서는 데이터로 왜 그런지 근거를 만들고 현장은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결정이 있고 근거가 붙고 현장에서 바뀌는 구조인 것이죠. 이 흐름이 돌아가야 도입을 했다가 아니라 성과가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돌아가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인데요. 결국에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을 하느냐입니다. 전략은 3단계입니다. 성과 기준에 따라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타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확산 구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디지털 전환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이 가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선 순위를 실제 예산과 역할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을 실제 투자 구조로 보면 먼저 학생 성공과 직접 연결되는 기능에 우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른 재정 지원 사업과 역할을 나눠서 확산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시키고 확산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단계에는 그 성과가 실제로 학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전환을 학생 성공 중심 미래 대학 모델로 어떻게 연결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학생이 입학부터 또 졸업 이후까지 학습 경로 성과가 끊기지 않도록 대학이 전 주기적으로 설계하고 또 지원하는 운영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성공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역할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학생 성공은 유지, 성취, 진로처럼 결과로 확인되는 대학의 핵심 성과이고요. DX는 그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개인화하고 또 연결하고 환류시키는 운영 엔진입니다. 학생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개입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DX를 백본, 그러니까 뼈대를 삼아서 학생 성공 운영 모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은 이걸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을까요? 학생 성공 모델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장도 다녀오고 또 여러 사례를 살펴보니까 대학마다 자기 자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던가 교육 체계나 지역 모델로 이용을 해서 학생 성공 경로에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구가 아니라 강점을 경로에 연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예시로 경성대, 한동대, 제주대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세 대학 사례를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 대학이 가진 자산을 학생 성공 경로에 어떻게 연결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경성대는 K컬처라고 해서 이거를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 구조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배우고 직접 만들고 외부로 보여주면서 연결도 시키고 또 그 가치를 다시 교육에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영화제라든지 전시라든지 또 뭐 컨벤션 같은 그런 지역 현장에서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수업 결과가 곧 포트폴리오가 되게 하겠다라는 방향도 이번에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한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에 AI 데이터 역량을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전공이 무엇이든 자기 분야의 문제를 데이터 AI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 체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따로가 아니라 전공 경험 안에서 AI 활용이 녹아드는 구조로 가져가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대 같은 경우는 런케이션처럼 제주만의 지역 자원을 학습 환경으로 아예 확장을 해가지고 학점 이수와 그리고 체류형 지역 경험이 함께 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험이 지역에서 쌓이고 또 그 경험이 성과로 남는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대학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자산에서 출발해서 설계 운영 성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학은 어떤 자산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학생 성공 모델은 무엇을 더 만들었냐 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어떻게 연결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아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우리 학과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리고 행정부서의 활동을 성과 기준으로 다시 묶어서 하나의 실행 모델로 설계할 수 있는 이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저희 학교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과에서는 프로젝트형 경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센터와 행정부서에서는 상담, 진로, 학습 지원이 전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 관리와 또 한류 구조가 저희 자율혁신 계획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PDCA와 IR 분석 체계가 존재하면서 실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만드는 단계라기보다는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자산들을 성과 기준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려면 적용했을 때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상이 필요한데요. 그 대상이 저는 유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웬 유학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은 전 주기 중 어느 하나만 끊겨도 학습 지속, 적응, 진로 성과가 흔들리기 쉬워서 운영 모델의 필요성과 또 효과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2B 학생 성공 운영 모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성공 운영 모델을 유학생에 적용해서 보면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요. 유학생은 입학, 적응, 학습, 진로까지의 경로가 길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라도 끊기면 성과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혁신계획서에서는 일단 학습 프로그램, 직중 상담, 취업 지원, 잡 포털, 통합 모니터링이 전주기 관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각각의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묶어보면 학생 성공 운영 모델로 구조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학생만을 위한 별도 모델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학생 성공 운영 모델을 특정 집단에 적용해 본 하나의 사례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는 했는데 유학생도 같은 운영 흐름 안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함해둔 운영 모델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의 수준과 또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흐름과 기준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학생의 전 과정을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묶는 것입니다. 스텝 1으로 보시면 수업과 학습 경험의 품질을 먼저 확보하고 스텝 2는 위기 신호는 상담 코칭 등 그리고 지원으로 즉시 연결을 하며 스텝 3로는 경험이 포트폴리오와 역량이라는 경로로 남게 하고 스텝 4는 그 결과를 성과 관리와 환류로 다시 점검 개선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험을 만들고 경로로 남기고 성과로 관리하고 다시 개선을 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제가 4스텝을 운영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이지는 그 흐름을 어떻게 성과로 남길 것인가입니다. 수업의 질, 위기 대응, 경험의 경로와 그리고 환류까지 이 흐름이 지표와 바로 연결되도록 정렬을 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누가 함께 굴릴 것인가가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이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 조직 간의 역할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 성공 지표를 공통 언어로 삼아서 원 캠퍼스처럼 연결 운영하자라는 것입니다. 각 스텝마다 주관과 협업 조직을 정하고 그 조직의 활동이 학생 성공 지표로 남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보면 스텝 1은 수업 학습 경험 품질 영역이고 스텝 2는 위기 신호 대응과 원스톱의 지원이고요. 스텝 3는 비효과 현장 경험을 경로와 포트폴리오에 연결을 시키고 스텝 4는 IR 기반 점검, 분석, 정책 반영입니다. 즉 각자 따로 잘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표를 중심으로 함께 움직여 보자라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모델과 역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DX로 이제 환류를 돌리고 또 학생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을 묶어서 확산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흩어두지 않고 패키지로 묶어서 한번 전략을 짜보자인 건데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3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업의 질을 성과로 연결하는 패키지, 또 하나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경로로 남기는 패키지입니다. 따라서 수업 지원 경로를 묶어서 운영하고 지표로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이 패키지를 실제로 운영으로 옮기는 것이고 또 실행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26년은 기본 틀을 잡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 기준을 정리를 하고 지표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부터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내년 27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좀 더 넓히고 더 다듬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학과로 확산을 하면서 효과가 큰 영역부터 고도화합니다. 다만 이 모델이 한 부서 노력만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부서들이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그때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틀을 먼저 잡고 먼저 만들고 현장에서 돌려보고 그리고 점검하면서 넓혀가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입니다. 오늘 제 발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학생 성공은 프로그램의 양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제 학생 성공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결국에 어떤 운영 체계로 설계하고 끝까지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대학이 경험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성과로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DX를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저희 운영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장과 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험까지 연결이 될 때
동아대의 학생 성공 모델은 더 확장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 한 가지라도 프로그램의 양보다 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정의하고 또 환류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학생을 어디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완성된 결론이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같이 만들어갈 그런 방향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개선 아이디어나 또 현장에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업단과 공유해 주시고요. 저도 그 고민이 실행과 성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이미연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